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선방송국 101화 공무원 사회복지학 학습법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응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택 과목이어서 행정학, 사회 이렇게 많이 붙으셨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학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2022년부터 전문 과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어떻게 공부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 자격증이 있으신데 사회복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도 업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도 뜻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의 합격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이랑 제가 6대 광역시 부산부터 울산까지 합격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이랑 2021년도 요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어, 영어, 한국사 난이도가 좀 비슷했어서 2020년이랑 21년이랑 합격선도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선발 인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요 정도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공통 과목 240점 정도.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었죠. 이제 전공 과목으로 표시를 할게요. 전문 과목.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학이랑 뭐 행정법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행정학, 사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거 합쳐서 뭐 80점 뭐 요 정도 맞았으면은 대부분 요런 합격선들은 넘을 수 있고 이렇게 363점 대전 사복은 많이 줄었죠. 33명밖에 선발 안 해서 이렇게 가장 높은 광역시 중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공통 245점 그 다음에 선택은 뭐 85 요 정도로 맞았으면은 충분히 363점은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합격 점수가 아니고 필기 합격 컷이기 때문에 한 5점 정도 높으면 되는데 사회복지직은 조금 인원에 따라 달라요. 뭐 10점 높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정도 맞으면 충분히 합격을 했다. 원점수 80점 정도 맞았으면은 사회복지직은 합격을 하고 경기도랑 경북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가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선발을 했어요. 요 인원 다 합치면은 엄청 전체 도 중에서 17개 도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404명이었고 경기도가 이걸 넘었거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경기도가 엄청 많이 선발했습니다. 지금 고양시만 봐도 94명, 용인시만 봐도 93명, 수원시만 해도 85명, 요거 3개 맞춰도 270명, 그냥 나머지 다 합치면 400명 넘게 선발해서 굉장히 많이 선발을 했기에 합격선이 되게 낮아요. 여기 보시면 광명은 뭐 300점, 그 다음에 파주 327점, 안양이 엄청 낮았는데 안양이 거의 빵꾸 났었습니다. 286점. 이 286점이면은 사실 필기 합격선이긴 해도 요거는 공통 만약에 내가 뭐 270점 맞았다. 90 맞았다. 국어, 영어, 한국사 잘해서. 근데 선택 과락만 안 맞으면 돼요. 40점. 이렇게 맞았으면은 이건 넘는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 경북을 하나 보겠습니다. 경북은 좀 높죠. 포항시 370. 거의 일반 행정에 육박하는 점수도 나옵니다. 안동도 365점, 의성, 청송 다 364점. 근데 좀 낮은 데는 또 낮아요. 울릉은 292점, 봉화 327점. 이런 식으로 좀 편차가 큽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큰데 합격선은 일행보다 낮다.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전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조정점수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도에 경기도 사복 조정점수 기준으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100점을 맞았으면 80점이나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행정법 100점 맞으면 66.5였고 행정학 67.85였는데 사회복지학은 100점 맞으면 80점이에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 요거 사회복지학을 80점이나 75점만 맞았어도 행정학, 행정법 100점이랑 같다. 사회복지학 어려웠습니다. 강사분들 총평 제가 들어봤는데도 이번 21년도 지방직 6월에 봤던 사회복지직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 이런 점수를 맞을 필요가 없는 난이도였습니다. 이렇게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을 하고 가뜩이나 전체 합격 점수가 낮기 때문에 뭐 70점만 맞았어도 조정으로 62.36만 맞았어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은 저는 일단 어대원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어대원 선생님은 방문각에 계세요. 방문각 고시학원 사이트에 가면 있고 7월 8월 주 2회 8주 해서 60분을 64강 정도 예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단계에 계시는 김유경 선생님, 이분도 강의력이 괜찮아요.
샘플 강의 들어보시면은 뭐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확 느끼시겠지만 55분에 64강 정도 이 정도 진행을 하시고 아무래도 어대원 선생님이 업계에서 1타신 것 같아요. 제일 뭐 강의 경력도 한 20년 정도 되셨는데 합격생도 많이 나오고 많이들 보시는 강의가 어대원 선생님 강의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 프리패스 있는데 뭐 좀 부담이 된다. 또 방문가 거 끊기가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김유경 선생님도 충분히 커버 되니까 강의력도 괜찮고 교재도 괜찮으니까 추천 두 번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대원 선생님 닥사공 심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보통 기본 심화를 합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심화를 또 64강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제가 어대원 선생님 뭐 다음 카페라든가 뭐 공지사항 글 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랬는데 기본이 좀 돼 있다. 나는 사회복지 전공자라든가 자격증 딸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러면은 심화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말했네요. 기본 아까 스페셜 기본이 있었잖아요. 스페셜 어대원 선생님 스페셜 기본은 들을 필요 없고 바로 심화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 나는 잘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스페셜 기본 이론부터 수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대원 선생님 커리는 이렇게 기본이랑 심화 나눠져 있는데 기본도 64강, 심화도 64강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본인이 자가진단 잘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열심히 했다, 좀 자격증 공부할 때 그리고 사회복지학 내가 개념이 잘 성립했다 이러면 기본 안 듣고 심화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기본 이론을 수강을 하셔야 돼요. 어대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국어 영어 실력에 따른 전략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합격선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도 사회복지직 뭐 경기도라든가 서울처럼 인원 많이 선발하고 또 이렇게 컷 보면은 지금 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0 이하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 중에서도 350 이하 되는 데 있죠. 인천 사복 많이 뽑아서 이 정도였고 서울도 좀 많이 뽑아서 이 정도예요. 하여튼 350 정도 뭐 명확하게 제가 딱 말씀은 안 드리지만 352는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강 조금 좀 많이 선발하고 컷이 좀 낮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대부분 컷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포항 370 이런 거 말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돼요. 왜냐면은 조정 점수로 350점이면은 공통 75, 그 다음에 국어, 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이렇게만 맞아도 몇 점입니까? 225점이에요. 그렇죠. 225점이고 전공 과목 뭐 85, 80 뭐 이렇게 맞아버리면은 그러니까 국어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75점, 70점 이렇게 맞고 이렇게 암기 과목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면은 120점 충분히 넘거든요. 아까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에는 80점만 맞아도 되게 높았잖아요. 이러면은 뭐 한 125점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조정 점수 350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원점수가 거의 뭐 80점 정도만 맞으면은 77점, 78점, 뭐 80점 이 정도만 맞으면은 붙을 수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를 좀 비중을 내가 약하면 줄이고 사회복지학을 상세하게 공부를 하자.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고 난 국어 영어도 잘해요. 뭐 80점, 85점 뭐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학을 좀 컴팩트하게 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어대원 선생님 기본 강의만 듣던가 김유경 선생님 올인원 강의만 해가지고 64강으로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대원 선생님이 심화까지 들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야 안전하긴 하겠죠. 이번처럼 어렵게 나오면은 95점 맞고 싶으면 당연히 심화까지 이렇게 128강을 들어야 되는데 128강 한 과목에 128강이 되게 많죠. 제가 102화에서 행정법 강의도 추천을 드리지만 행정법도 강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선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영어에서 내가 비중을 좀 줄이고 싶다. 뭐 영어 어휘 안 해오던가 독해 좀 약해서 독해 좀 소홀히 공부한다던가 비문학 뭐 그 다음에 국어 비문학 좀 살살하고 한자 안 해올 거다. 이렇게 국어 영어를 좀 약하게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복지학을 상세히 하셔도 되는데 나는 국어 영어 그냥 일반 행정직 공부하듯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다. 정석대로 공부를 할 거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직 준비하신 분들 사회복지학은
컴팩트하게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달리 사회복지학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정 점수 뭐 350점 이하인 곳들은 특히나 더더욱 제가 드리는 말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직은 내년에도 80점 맞으면 전 과목 5과목 다 80점 맞으면 충분히 어디든지 합격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소수 인원 뽑거나 그 컷 폭발하는 지역이 아닌 한 그 정도면 80점 정도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국어 영어 80점 못 맞을 것 같다, 뭐 사회복지 직렬 준비하는 한 영어가 정말 약해서 영어 65점이고 한국사랑 사복이랑 행정법 90점 맞아서 합격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학 상세히 하시고, 나는 국어 영어 85점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사회복지학은 좀 컴팩트하게 가서 75점 이 정도만 맞춰도,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것 같기 때문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대원 선생님 기본서 보면은 추천한 이유가 이렇게 빈출 표시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 굵은 글씨 있어서 복습할 때 전체 다 읽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서 강약을 가려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암기 도우미도 이렇게 있고요, 두 문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말씀 한마디. 사회복지학 선생님답게 따뜻한 분이십니다. 휴먼. 그 다음에 김유경 선생님 기본서도 이렇게 출제된 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핵심 체크 이렇게 알 수 있게 암기법도 해놨고, 그 다음에 기출 오해독입니다. 어대용 선생님 거 기출 문제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시행처별로 문제를 실어놓기도 했고요, 총평이랑 조언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2020년도 국가직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별표대로 시행처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아시는 진도별 기출문제 요것도 이렇게 해놓고 해설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시행처별이랑 진도별 둘 다 더블로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호직에도 사회복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당연히 같이 푸시는 게 좋아요. 보호직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컷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국가직이.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되냐, 사회복지직에서 컷이 한 상위권 정도 되는 정도, 이 정도, 한 포항시 정도, 상위권 요 정도가 국가직 보호직 준비하시는 그 정도 실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낮은 편이고, 보호직은 국가직은 조금 선발하기 때문에 컷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 중에서는 이렇게 항상 상위 랭크 정도, 합격선 정도의 노력을 들여야 보호직을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론 강의 수강하시고 기출 오해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오해독 이후에는 어대훈 선생님이나 김주경 선생님 콘텐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1회독제에는 아무래도 잘 진도가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집 3회독 이후에 100분의 100문제 정도 소화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분명히 컷의 편차가 심하고 일반인정보다 낮은 게 확실합니다. 정말 뭐 5명 이하로 선발해서 컷 폭발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 한 낮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런 진입장벽이 있죠. 그리고 영어 좀 약하거나 부족하신 분들, 영어 아무래도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하셔서 사회복지학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혹은 제 네이버 카페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